항상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고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꽤 묵직합니다. 바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부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장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의 조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한 재테크 가이드나 주식 투자 비법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9권의 도서 분석 스크립트, 그리고 2026년 3월 1일에 작성된 한 개인의 통찰력 있는 메모가 오늘의 핵심 소스입니다. 이 자료들은 피상적으로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서 부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구조, 그리고 인간의 심리 자체를 해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막 이 소스들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AI가 글이나 이미지, 심지어 영상까지 막 쏟아내는 거대한 AI 시대잖아요. 네, 완벽한 AI 시대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약간 역설적이게도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고유한 경험이 가장 강력한 부의 무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 축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결핍의 렌즈를 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회의 렌즈를 맞추고 계신가요? 와, 결핍과 기회. 네, 스스로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식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올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렌즈라 당장 제 자신부터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소스가 제시하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가난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내리고 있어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가난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텅 비어있는 그런 물리적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노의 가르친 분석 파트에서 아주 서늘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뼈를 때리는 문장이죠. 진짜 가난은 돈의 결핍이 아니라 생각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생각의 가난이 일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라는 겁니다. 아, 언어요? 네. 부자의 언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메모를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사고 싶지만 돈이 없을 때 가난한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뇌는 작동을 멈춰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철저히 피해자의 언어입니다. 반면에 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혹은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인데도 뉘앙스와 주도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자는 세상과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내가 내 자본과 상황을 통제하고 상택하는 그 결정자의 언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소스에 등장하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시죠. 한 척은 닻을 무겁게 내린 채 파도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며 날씨와 바다를 탓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한 척은 지금은 폭풍이 치고 있으니 배를 정비하며 기다렸다가 날씨가 풀리는 즉시 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당장 항구에 머물러 있다는 물리적 현실은 완전히 동일한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의 차이가 두 배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 도달할 목적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출근하시거나 일상을 보내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안 돼라며 내 배 닻을 스스로 내리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언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다는 이 명제가 단순히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자기계발서의 뻔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이 소스들이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그럼 언어로 생각의 구조를 바꿨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소스가 강조하는 것은 사고의 범위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도구, 바로 목표의 크기입니다.
10배의 법칙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지거든요. 10배 법칙.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소스를 읽으면서 약간의 반발심이 들었던 곳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솔직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 목표를 10배로 크게 잡아라 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지레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죠.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달에 50만 원만 더 벌자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뇌가 생각해내는 방법은 되게 뻔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거나 퇴근하고 배달 앱을 켜는 식이죠.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맞바꾸는 1차원적인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목표의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월 500만 원을 더 벌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기존의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잠을 아예 안 자고 배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뇌에 기분 좋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질문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저절로 수익이 날까? 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혹은 누구와 협력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목표의 크기를 키우는 것의 진짜 목적은 억지로 더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관점 자체를 1차원적 노동에서 시스템적 사고로 강제 전환시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거대한 목표를 향해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설령 실패해서 절반만 달성한다고 해도 50만 원 벌겠다고 내 시간을 갈아넣었던 예전의 위치보다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이 개념을 더 넓은 시야로 확장해보면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하는 핵심 철학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서행차선, 즉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거죠.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삶, 이게 바로 추월차선인데 이건 오직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남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자료들이 박웅현의 8단어나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인용하면서 경험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직접 부딪히는 경험과 도전의 여행을 거친 사람만이 곁에 있는 보물, 즉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아주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소스의 2026년 개인 메모가 던지는 통찰이 진짜 예리했어요. 현대사회, 특히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현상을 지적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너머로 정제된 세상만 보는 현상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가가 매끄럽게 편집해놓은 세상만 화면 너머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진짜 문제들, 가치 창출의 힌트들은 그 매끄러운 화면 속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날것의 현실과 사람들의 생생한 불편함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여행을 떠나고 고생해본 사람만이 내 발밑에 있던 보물을 알아볼 수 있다는 연금술사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전환해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추월차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과거에는 엄청난 자본이 들거나 고급 기술, 혹은 거대한 팁이 필요했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 메모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AI 시대의 도래 때문이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책의 메시지가 AI 시대를 만나면서 그 의미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조직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영상 편집, 디자인, 데이터 분석 같은 작업들의 템플릿 제작 비용이 AI 덕분에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이디어를 곧바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부의 사고방식을 장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AI를 완벽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소스가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계가 웬만한 실무를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 시대에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진짜 무기,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인간만이 가진 진짜 무기. 메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3가지를 꼽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 첫째,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 둘째,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셋째, 고통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뼈아픈 실패를 겪어보거나 상실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흉터들, 찌질했던 실패담, 그 속에서 깨달은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AI 시대에는 대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소스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와 조인트 사고를 융합해서 AI 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분석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하죠. 어떤 통찰이죠? 인간은 하루에 딱 2시간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와 방향성에 집중하고 나머지 실무는 모조리 AI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일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아, 망치와 설계도의 비유가 떠오르네요. 망치 역할을 하는 AI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어떤 모양의 집을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설계도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인트 사고가 빛을 발하죠. 혼자 고립되지 않고 강력하게 연결하라는 거잖아요. 네, 나와 다른 강점을 가진 크리에이터와의 연결, 나를 보완해줄 AI 도구들과의 연결, 그리고 내가 만든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연결망, 이 신뢰의 네트워크가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오늘 당장 내 삶에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소스 자료는 이 거대한 철학을 아주 잘게 쪼개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가이드라인, 이른바 시스템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단계별 가이드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벨 1부터 가볼까요? 레벨 1,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려는 나는 형편이 안 돼 라는 말을 꾹 삼키고 나는 지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언어를 교체하는 겁니다. 언어의 교체. 작은 마찰력이지만 뇌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걸음이네요. 이어서 레벨 2, 이번 주 안에 해볼 과제입니다. 현재 당신의 재정적 목표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10배 큰 목표를 마주하면 분명 뇌가 거부감을 느끼고 답답해질 텐데요.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내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야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질문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3와 4는 이번 달 내내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분석한 9권의 책 중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책 한 권을 고르십시오. 내 변명과 한계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 책에 밑줄을 긋고 치열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실패담이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씩 꾸준히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 기록해서 브랜드를 구축하십시오. 그 팔로워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죠.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레벨 5, 앞으로 3개월 동안 상상하고 기획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 시간을 팔지 않는 시스템의 씨앗 하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소소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5단계를 실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씨앗의 비유가 있죠. 처음에 농부가 흘 속에 씨앗을 심으면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 땅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흙 밑에서는 이미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라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기록의 씨앗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현실이 바뀐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감주하고 싶네요. 오늘 참 방대하고 깊이 있는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소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재테크와는 무관해 보이는 H마트에서 울다, 그리고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과 연결하며 의미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부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묻는 거죠. 단지 동 자체가 아니라 안도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묻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 소스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AI를 완벽하게 레버리지하여 시간과 돈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추월 차선에 오르게 된다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과 관계 중 당신은 내일 당장 누구와 어떤 고유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진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사유를 응원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